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깨 운동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운동 장비에서 50kg 환자들이 이 어깨 운동하는 그 장비를 사용하면은 심하게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장비가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50kg하고 무관한 장비인데, 50kg는 옆으로 들으려고 뒤로 돌리는 게 잘하는 거지, 그것은 앞으로 보는 건데 앞으로 왜 안 될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트레이너들이 정확히 운동을 좀 잘 못 시키는 게 아닌가. 환자의 자세라든지 그런 거는 기구를 사용한 자세나 그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시키면 이 50kg 환자도 이건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 된다는 걸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동 방법을 잘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예요. 회전근개 타는 환자들도 이렇게 하는 게 문제지 나머지 하는 건 이것도 괜찮거든요. 회전근개도. 그러니까 이 운동이나 그런 것들은 이 대형근이나 그 능형근이라든지 그런 광배근을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커브스에 있는 장비들 중에 회전근개 타이어이나 고고식기원으로 인해서 그 운동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그 장비의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아직 일반 회원들이 익숙하지 않고 트레이너들이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깨는 넘어갔고, 자, 이제 무릎. 어깨에서 석회근염 환자들이 주로 병원에서 진단을 석회성 근염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이제 어깨 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석회성 근염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보면은 멀쩡한 어깨 근육이 많아요. 이것도 의사들이 마찬가지고, 의원 같은 데 가면 하루에 일하는데 한 150명에서 한 200명 보죠. 그러면 이 환자라고 말 섞기가 쉬워요, 이제. 그러면 뭐라고 이상한 얘기 하면은 환자들이 자꾸 펴보여요. 당신은 어깨에 그냥 슬랩백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슬랩백면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슬랩백면이 뭐냐부터 이제 묻기 시작해서 한 10분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누구나 알기 쉬운 거. 당신 고시견입니다. 당신 석회성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역시 그랬구나.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거든요. 석회성 건염도 우리 커브스 석회성 건염은 전혀 운동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단지 아플 뿐이지. 병원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진단을 아예 받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글쎄 최근에는 우리 의학센터가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관절 가동법을 넓혀주라는 게 이제 현재 의학인데 과거적인 생각들이고 아마 일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떨까요? 펜스엘보 같은 것도 펜스엘보는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대신에 펜스엘보는 우리 손목을 위로 제껴야 되는 이제 신전관의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총수근 신전관의 이제 문제인데 펜스엘보 때는 그 근육은 운동시키면 안 돼요. 그 근육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근데 오늘 커버스 보니까 그 신전근 운동하는 장비는 없던데, 보니까 여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었죠. 요거. 그걸 이제 보니까 바이세스 강화시키는 그 운동기구는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손목을 딱 고정하고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을 같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전근이 사용되면서 이제 페이스하고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바이세스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편을 약간 바꿔 돌려고 이렇게 돌리면 이 신전근이 쓰여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비 중에는 페이스부에 무리할 만한 장비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평소에 사용하다가 뭐 손목이 시큰하거나 이런 환자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손목을 시켜라. 그래서 팔목을 못 쓰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게 이제 손목을 시켜하는 것 중에
엄지 이쪽으로 여기가 눌러서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이제 건투염이에요. 건투염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운동 못하겠죠. 아프니까.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어떤 근육이냐면 이 손목을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제껴주는 요 근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안 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써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몸에 뭐 엄청나게 아프다고 팔다리 안 써요? 다 쓰거든요. 아픈 데는 아픈 근육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부분은 스트레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테니스 해볼 때, 예를 들어서 테니스 해볼 때 여기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아프면, 자, 저는 보통 테니스 해보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테니스 선수들이 세게 라켓을 칠 때, 라켓을 치면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근육에 충격이 가거든요. 이 근육에 충격이 가는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근육이 분노를 계속 파열리면서 아픈데, 그 운동만 안 시켜주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근육을 영원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근육이 해성 같은 것이 있으면 근육이 계속 경직된 상태에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꺾어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이 근육을 많이 풀어주는 운동을 쓰면서 그 근육을 다시 강화시켜줘야죠. 안쪽에 있는 골프 엘보는 어떤? 골프 엘보는 네, 역시 테니스 엘보는 이 팔을, 손목을 뒤로 제껴주는 신장근의 문제고, 골프 엘보는 손목을 안으로 당겨주는 굴근의 문제거든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많이 근력을 쓰지 않게 하고 반대로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근육 간격, 근력의 운동 간격을 낮은 단계에서도 서서히 증가시켜서 이 근육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저희 기구 중에 그 레터럴 리프트 있잖아요. 보셨나요? 어떤? 그거 이게. 그거 할 때 그 골프 엘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구를 쓸 때 골프 엘보하고는 참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 그 기구를 제대로 쓸 거면은 그 기구는 팔로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옆구리 근육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이 골프가 더 악화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기구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팔은 지대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 팔에 힘을 주고 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프 해볼 때 그 장비를 써서 더 악화된다는 것은 그 장비의 운용 기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팔은 그냥 우리 막대기 고정한 것처럼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장비를 이용하지 못해서 그럴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질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아파질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오렌지 같은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기본 근육의 통증이 없어지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 질문 중에 하나, 또 무릎 인공관절 했는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무릎 인공관절은 이렇게 열심히 수술하고 있죠. 이렇게 관절이 좀 망가지면 수요가 끼워져요. 자, 자기 뼈가 있던 것은 이제 수요가 끼웠는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운동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딱 하는 것은 한마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끼울고 앉거나 그러지 말아라. 앉을 수 있지만 너무 그게 심하게 쓰면 나중에 달아서 또 재수술해야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것은 다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기 원래 무릎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다고 안 쓰면, 사실 우리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퇴행성 관절염 발생하자마자 1, 2년 안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자기가 버텨보는 데가 버텨보고 몇 년에서 몇십 년 버텨보고 이제 못 견뎌서 이제 수술하는데, 그 몇 년 몇십 년 동안 제대로 못 걷고 제대로 못 쓰면은 이 무릎에 특히 배치 사두근에 위약이 심하게 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치 사두근에 위약이 와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조심하고 있으면은
무릎의 통증도 계속 있고, 오히려 그 무릎이 불안정해지면서 인공관절하는 것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멀쩡하게 젊은 사람인데 등산을 갔다 오면 무릎이 아프다. 올라갈 때는 덜 아픈데 내려올 때 많이 아프다. 앞쪽으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은 대퇴사두근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 대퇴사두근이 무릎이 꺾이지 않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주니까 계속 여기서 그 무릎이 앞에 자기들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대퇴사두근이 과도하게 쓰이면서 통증이 앞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통증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 좀 하고 약 먹고 해도 쉽게 안 낫는 거거든요. 근육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낫냐고 치료를 못 그러죠. 중요한 것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들 관절염에서 못 걷는 사람들도 대퇴사두근이 다 약화됐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도 항상 하는 말씀이 저희 계단 내려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 근육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술 전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근력 운동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났는데도 나를 수술했는데도 계속 무릎 아프냐고 아파하는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웬만큼 인공관절을 아주 개판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웬만큼 제대로 해놓으면 뭐 웬만큼 뛰고 생활하는 다치장 없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겁이 나서 그런 거지.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휴가나 아까 석회성 관련해서 모든 그 의사들이 싫어하고 했다는 것은 과거 의료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혹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과거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과거 의료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최근 의료진은 그 수술하는 단독도 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빨리 운동하게 하고 뭐 기부스 하거나 고주기 사회는 근력이 강조해서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 의병 중에 의사들이 저희 운동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당신은 과거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 치료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몇 개입니까? 첫째는 뭐 이렇게 무릎 많이 움직이게 하고 둘째는 근력 강화 올리고 뭐 근육을 사용하자면 그렇게 물질되고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한 이틀만 근육 안 쓰고 딱 고정해 놓으면은 금세 말라져요. 그래서 이 근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차별적인 단어가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평소 운동이랑 혼성량을 그래서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우월해지려면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근육을 잘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은 이제 이런 이제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유산소 치료 강화 운동. 그러니까 그 체중을 빼야 또 무릎이 계속 불이 안 가고 대신에 쭈그려 앉거나 격렬하게 뛰는 것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 이런 것만 성공하면 나머지 모든 건 다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안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고 나머지 그 질문이 20개인데 제가 슬라이드 만든 게 한 8개까지만 만들었어요. 나머지 12개는 질문해 주세요. 수술이 아니어도요. 연골이 많이 닳아서 닳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똑같은 무릎에 이제 반환선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는 결국 반환선 연골 파열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자체가 망가진 거고 반환선 연골판은 그 연골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진 건데 결국 연골판 파열의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근데 그 전에 수술하지 않고 생활하려면은 그거 역시 무릎의 그 메커니즘은 근육의 메커니즘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체 특히 허리나 무릎 이 허리하고 무릎은 우리 체중을 싣고 움직이는 관절들이에요. 자, 체중을 싣고 움직이는 관절은 우리는
범선에서 보면은 큰 나무로 세워진 도시라고 하나? 도시 있자. 마스트라고 하죠. 큰 도시 있고, 양쪽에 이렇게 밧줄이 배 앞뒤에 잡아주고 있어요. 큰 기둥을. 우리 척추나 무릎이나 이런 뼈 구조는 그런 기둥이라고 보고, 근육은 그 옆에서 잡아주는 밧줄이야. 자, 기둥만 있으면은 쉽게 쓰러지고, 우리 체중이 그대로 허리나 무릎에 전달돼요. 근데 근육이 옆에서 잡아주면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 이런 무게 충격들이 근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완충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근육에서 분산돼요. 그래서 항상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단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하면 약할수록 관절로 가는 체중이나 충격이 더 심하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골판에 손상이 있던 퇴행성 관절염이든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주변의 근육들을 많이 강화시켜서 관절에 더 손상이 심하게 가지 않게 노력을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걸을 때 발에 체중이 몇 배로 씌인다 했어요? 1배. 잘 기억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체중만 가는 게 아니라 충격이 더 계속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충되는 것은 근육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근골격계 질환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많이 강화시켜주면 웬만한 관절의 손상이나 관절의 통증들은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연골판 손상 역시 연골판 손상 때는 어떨 때 아프냐면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때 뼈가 구부러지면서 이 사이에 연골판이 끼면서 통증이 굉장히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심하지 않고 전신 운동을 아주 크게 하지 않는 한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과정에서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걸을 때 통증은 좀 덜해지죠. 그 다음에 더 큰 손상은 또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무릎은 관절염이든 연골판 손상이든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도 나빠져요. 그런 것도 이제 예방을 해주기 위해서는 항상 근육을 모두 잘해서 덜 망가지게 해요. 저희가 무릎 관절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저희가 많이 중요한 기구가 레그컬하고 스윙을 같이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다리를 펼 때 이제 불편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접을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제 어떤 질환인 경우에는 또 접을 때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펼 때 더 조심해야 되는지. 아까 그 기구를 저도 해봤는데, 그 정도의 근신운동에서는 무리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아픈 것은 되게 보면은 저도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근육이 좀 유연성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당기잖아요, 근육이. 근육의 유연성이 없으면은 그렇게 쭉 피면은 당연히 당기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연골판 손상 때도 완전히 구부려서 이렇게 필 때 아픈 거고, 이 정도 구부려서는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염 때도 이 정도 구부렸다는 것은, 관절염 때는 완전히 구부려도 관계없어요. 체중만 실리지 않으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체중이 실리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것은 전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그 정도에서도 아픈 사람들은 관절염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관절이 달라붙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아픈 사람들은 두 가지죠. 엄살이거나 아니면 근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전체 관절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는 거. 그러니까
근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 관절이라고 하는 뼈와 뼈가 있고 그 옆에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대도 지금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절의 뼈로 인해서 아픈 것보다도 그런 주변의 연부 조직들, 인대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은 쭈그리 않고 그런 거 아니라면은 그 정도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면은 뭐 정말 할머니들 70, 80대 할머니들 관절에 달라붙을 정도 아닌 다음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기술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면 아프니까. 근데 그런 분들 하라고 자기가 앞서 못하겠는데 하라고 화내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스트레스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따로, 좀, 강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운동 방식을 좀 변화시키는 교육을 좀 따로 해주고. 운동을 하다가 아파도 참고 운동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 그렇죠.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와서, 몸도 가득 차고 부어있는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심한 사람들이? 되게 관절염이 아주 급성으로 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무릎에 물도 많이 차고 꼴도 개판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죠. 그 운동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플 텐데 그런 사람들이야 어차피 운동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운동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픈 이유는 관절 연부 조직에 약화로 인한 통증들. 그 다음에 정말 심한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운동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상체 운동만 해야죠. 일반적인 사람들 웬만큼 심하게 병이 있지 않는 한은 어느 그 기술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여성이 출산할 때는 우리가 출산할 때는 그 모든 관절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여성 호르몬이. 그래야 이제 이 산소가 내려서 얘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르몬의 그 지속기간이 한 6개월 잡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관절들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때는 관절 운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기본 중에 관절 운동을 심하게 시키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도만 좀 약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력 운동은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강도와 그 빈도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강도를 조절하고 빈도를 조절해주면 전혀 해롭지는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그런 거거든요. 산후풍이라는 것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관절이 다 이완되어 있는데 뭐 심하게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관절의 그 인대라든지 연골들이 많이 손상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심하게 아픈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이제 뭐 애 낳고 나서 물 깃고 빨래하고 밥 짓고 들어가서 일하고 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제된 정도의 그 강도의 운동을 시켜주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강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것만 교육을 시켜야죠. 네가 심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도에서 해라. 그걸 전체 너는 지금 그냥 출산 후에 어느 정도 그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근력 강화라든지 살이 뺀다든지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출산 후 그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존에 하던 거에 한 뭐 반 정도 낮춰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교육을 시키는 게 낫죠. 예. 하는데 저희가 현실 중에 주사 맞고 하다 이런 주사 맞고 하고 치료받으면서 병원에서 이걸 하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혼자 이게 땡기게 되게 제일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아줘요, 살짝. 잡아드려고 무리한 대로 이제 천천히 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회원님분들 하다가 아프니까 아예 안 하고 그냥 그 공론 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분조차도 무리되는 건지 아시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구는 전혀 어깨 근육하고 관계 없거든요. 네, 어깨 힘을 잘못 쓰는 어깨 근육이라는 것은, 어깨에 있는 근육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회전근이라는 게 있어요. 극사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 다음에 테레스 라인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가 이제 회전근이고, 나머지는 어깨를 가로막히는 것은 이제 상완근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근이 여기 와서 여기에 붙고, 이건 어깨 근육이 아니라 상완골에 붙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대근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도 역시 뒤쪽에 상완골에 붙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깨에 관한 근육은 회전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어깨가 관계 있다 할 거면은 대형근이고, 아니 상완근이고. 그러니까 어깨에 관계된 건 크게 5가지 근육인데, 이 운동은 어깨에 있는 근육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대형근을 그러니까 앞으로 땡길 때 대형근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뒤로 할 때는 이 방향근, 농양근이나, 그 다음에 일부 승모근 하고 일부 관계근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어떤 근거가 없고,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어깨가 아파서 전체적으로 그 근육이 어깨 주변에 근육이 약해져서 근육통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근육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깨에 있는 근육 문제가 아니라 어깨 주변에 근육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운동을 하면 굉장히 근육 피로를 많이 느끼죠.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 강도를 서서히 높여주는 돼야 돼.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당신의 이런 상황이니까 자, 몇 달 정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점점 이 강도를 한 달 또는 2달간 강도를 높여서 원하는 강도를 이루자. 그렇게 해야지, 당신 어깨가 아프다고, 안 아프다 그런 문제는 참 별개거든요. 지금 고려한테 아프다는 것은, 어깨 문제가 아니라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의 그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경포동맥을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아킬레스건은 좀 스트레칭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상체 운동 위주로 해주고 하체 운동 어떻게 하시나요? 다 해도 돼요. 뛰거나 심하게 눌러주면 안 해도 되겠죠. 호흡수 운동하고 주제건막이라고 거의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